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배나무 이사회입니다. 오늘은 북한 교화소 수감 실태를 주제로 이수희님, 이영주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수희님은 2006년 한국 입국, 지금 한국 정착 14년 차시고요. 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그러니까 33살부터 34살까지 함흥 9호 교화소 그리고 5호 교화소에서 합계 한 2년 정도 수감 생활하셨습니다. 이영주님께서는 2011년 한국 입국, 한국 정착 9년 차시고요. 2007년부터 그러니까 35살 때 그리고 2010년 38살 때까지 전거리 교화소에서 약 3년 6개월간 수감 생활하셨습니다. 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화소의 정의에 대해서 이영주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교화소는 북한에는 이제 교화소라고 하면 이제 그 보위부하고 보안소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네. 보안소에서 형량을 받아가지고 가는 게 교화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교화소에 갔는데 저희는 북송된 거잖아요. 그 북한 내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근데 과장이란 분이 저희 이제 모아놓고 이제 학습하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칠 교 대화, 교화소가 그런 의미래요. 아, 그런. 네, 그런 그래가지고 의미다. 그래서 배고픔이 가르쳐서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씁쓸하고 이렇게 배고프다는 거는 생리적인 기본 욕구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많았어요. 비법 월경으로 저 같은 경우는 비법 월경으로 갔잖아요. 이른바 이제 탈북해서. 예, 잡혀온 탈북해서 비법 월경으로 갔는데 북한에도 가니까 의외로 범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구리, 전기선 잘라서 중국에 판매한다던가, 뭐 사기, 네. 뭐 또 소를 잡아먹고 들어온 사람,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절도, 뭐 강도, 절도, 네. 뭐 그다음에 살인. 이제 그 네. 제일 제가 저기 했던 게 그 불륜남하고 그 성관계하는 동영상 찍어서 네. 유포시킨 채로 들어온 여자도 있고 매움도 있고 난 북한에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되게 황당했고 아 북한에도 여러 가지 보호부로 재판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이 교화소는 형기를 받아서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수용소 같은 데는 못 나는데 여기는 형기를 일단 받으면 뭐 북한 일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뭐 몇 조에 한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재판받고 간 사람들은 다시 나와서 형기를 다 채우고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네. 예, 그런 정의를 한번 저는 그렇게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수희님은 어떤 경로로 수감이 되신 겁니까? 저는 중국에 왔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북송에 가서 간 겁니다. 이제 밀고로 북송이 되신 거죠. 동네에서 신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북송에 간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송된 다음에 바로 함흥교도소로 가신 건 아니죠? 아니죠. 원성 단련대를 먼저 갔다가 거기에서 청진으로 갔어요. 네. 청진 직결서. 청진 직결서 가면 진짜 사람이 아닌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1차로 봤는데도 함흥에 가니까 더 심한 거 있죠. 아 진짜 바닥에 누우면 이가 막 득실득실한 막 생각을 해도 어썩여. 그 정도로 그랬고 어지간히 좀 괜찮게 뭐 옷을 입었다거나 뭐 이렇게 한 애들은 뭐 돈을 조금 고이고 이렇게 하면 조금 살 수 있는 곳이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돈을 거기 중국 돈으로 1,000원 주고 좀 식당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불쌍한 사람들 가다가 이렇게 잡힌 애들 조금씩 뭐 속초전 가루떡 같은 거 이렇게 비워가지고 애들한테 조금씩 나눠서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기 집결소 얘기입니까? 아니면 함흥 9호? 아니요. 직결서요. 네. 예, 청진 직결서. 그리고 다시 제 고향, 제가 살던 곳이 하성이니까 하성에 가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찰 어디지? 보안소를 이전에 까먹었어요. 탈북하신 지 안 쓰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진짜. 보안소 보위부 막 하시고. 네. 보안소를 가니까 거기에서 형량을 받고 함흥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청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흥에 가니까 엄청 저는 함흥에 그냥 여자 교화소가 있는 줄 알았지 남자 교화소 있는 줄 몰라서 그냥 단지 어로 교화소 어로 청소년 그냥 뭐랄게 네. 뭐라지 그게 소년 교화소. 소년 교화소 이렇게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구교는 그냥 들어만 봤지 직접 가보지는 못했어요. 어로도 마찬가지로 저희 고모님이 아마 부전령에 있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수감생은 못 봤고 여기가 어로 수용소라는 거 이렇게만 보기만 했지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직접 가보니까 진짜 사람이야 사람인 거죠. 이영주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회령 전거리 12교화소까지 가시게 된 겁니까? 저는 제가 이제 97년도에 처음으로 탈북을 했거든요. 97년도에 탈북을 하고 중국으로 이제 왔다가 그러니까 와서 이제 남편 만나서 애 낳고 이제 살다가 그 사는 삶이 항상 이제 살얼음에 걷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신분증도 네, 없고. 신분도 네. 없고 그리고 뭐 탈북자들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지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고 근데 이제 애가 이제 크니까 그 발발발발 해서 막 웃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얘 앞에서 좀 당당해야 되지 않겠나 엄마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 나를 뭐라고 인정 못 해줘도 얘한테서는 진짜 엄마라고 신분 있는 엄마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98년도에 99년도에 청도에 있는 대사관에 먼저 갔어요. 애 없고 8개월 되는 애를 업고 갔다가 거기서 안 보내준대요. 차라리 배 타고 중국에서 배 타고 가다가 한국으로 가는 게 낫지 여기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사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막 설복 막 시켜서 영사. 네, 영사에 영사관에서. 보내주더라고. 네. 다시 그래서 그때 한번 오고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제가 밥 해줬어요. 네. 네, 2명 애들 밥 해주면서 걔네 이제 인터넷 하길래 피자랑 치킨이랑 사주면서 한국 왕자는 어떻게 들어가냐 인터넷. 그래서 걔네한테서 배워서 들어갔어. 네. 걔네한테서 배워서 들어가서 처음으로 떠났죠.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어쨌거나 중국에서 생활하시다가 밀고를 당해서 이제 북송이 된 거군요. 아니죠. 밀고는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가다가 이제 못 간 거죠. 잡혀서. 네. 탈북 과정 네. 중에 잡혀서. 네.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2번 사실 한국 떠나서 2번 다 떠났는데 2번 다 한국 이제 북한 도착한 거죠. 이제 한국 기도로 네, 그렇죠. 한국 기도로 몰려서 바로 그냥 근데 북송해버린 한국 거죠. 기도로는 제가 그러니까 막 맞고 부시고 이러면서 이제 부인한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도로는 안 갔으니까 이게 보안소에 교화소 보안소에서 가는 교화소를 간 거지 아니면 정치본부로 가서 여기 모으겠죠. 지금 맞고 뭐 부딪히고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함흥 교도소 내에 인권 유린 실태 어떻습니까? 제가 갔을 때는 진짜 맞기도 했죠.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맞은 거는 하성 이제 수용소 거기 어디지? 네, 화성. 하성에 맞아요. 거기도 정치범 수용소 있죠. 아니요 수용소 말고 처음에 지금 재판 받았던데. 구루장. 네, 구루장에 거기에 들어갔는데 철창이 이렇게 있는 네. 거 있죠. 철창이 있는데 제가 몸에 두드러기가 많아야 들어가요. 청진직결서에서 보면은 있으면 이가 있으니까 몸에 막 제가 피부병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언니가 찔러가지고 저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덕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제가 덕방에 저런 게 걸렸으니까 우리가 없는 병이니까 쟤를 덕방에 넣으라고 그러는 거 있죠. 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총으로 막 그 철창문 있잖아요. 거기도 총으로 때리다 못해 이제는 그 나무 각자 있죠. 그런 거 막 뒤에다 던지는 거 있죠. 때리지 못해서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때려요? 때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막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함흥에 가니까 진짜 작대기로 때리는 그냥 예, 어느 부대 부대든 상관이 없어요. 때리는 이유는 예, 뭡니까? 떠르는 이유는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그냥 뭐랄까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기네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꿀그래도 가는 거 있죠. 안 그러면 자기네 책임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거기에 따라 맞춰 가야 되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양쪽으로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다니며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이제 맞아서 움직이지 예, 못할 때까지 움직이지 때린다는 예, 얘기. 예. 이영주님은 회령 전거리 12교화소가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내가
좀 감성이 풍부한지 있는 그대로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딱 들어가면 그 걔네 메고 있는 총이 중국 장점인 총이라고 우리가 장총. 아니 아, 장점인 중국 수 예, 국가 장점인 주석이었던 총이라고 장점인 중국에서 총이라. 나온 총이라고 네. 그러거든. 거기다 단창해서 교화소 4개에 그 보초소는 그 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걔네들이 거기 서 있고 우리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인 번호로 이게 너 이래가지고 뭐 누구 아무게 이름이 없거든요. 수인 번호로 몇 번. 네. 새벽에 여기하고 똑같아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공간이 한국 평선 한 30평 되는 공간에 120명 정도 들어갔어요. 사실 거기가 남자 교화소인데 해방이 돼가지고 금방 이제 소년원부터 시작했던 곳인데 그 곳이 지형상 쌀한박처럼 생겨서 쌀한박 아시죠, 목사님? 네. 예. 돌고 돌아서 다 고안에 있잖아요. 네, 도망 다 못 치게. 바깥으로 못 나가게. 못 나가게. 똑같아. 여기도 네. 똑같아요. 예. 저희도. 그래가지고 그곳에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거 이제 남자 교화소로 쓰다가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한경북도에 많잖아요. 부산 쪽하고 네. 걔네 해령 그 왜 지도 이렇게 간데 다 두만강 인접하고 있으니까 너네 도에서 북송에 오는 애들 너네가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여자 교화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남자 교화소니까 뭐 1가부터 6가까지 있는데 가운데 3가를 이제 여자 교화소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자기네 생각했을 때 인원이 무슨 그렇게 많겠나 해가지고 한 200명 정도 계산하고 했는데 1년 지나니까 막 1200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막 울고 갈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도강자가 많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1200명 중에 70%가 도강자고 30%가 일반 북한 범죄. 네, 네, 북한 북한 내에서 내 죄를 범죄자. 지른 사람들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40평 되는 공간에 120명이 있으니까 이제 앉아있잖아요. 내 뼈하고 그 앞에 사람 뼈하고 왜 번호를 불러요. 저녁에 네. 어제 저녁에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나 안 있나 번호를 부르는데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내 무릎이 앞에 사람 등에가 딱 베기고 옆에 사람 다리가 내 데가 이렇게 딱 밀착돼 있고 그냥 그게 내가 딱 앉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쫙 이렇게 끼어서 직결돼서 앉아 앉아 있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번호를 부르잖아요. 120명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거기 도강했던 분들이 많으니까 중국 번호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ER, 산스 이렇게 네. 막 나가다가 그럼 이제 그 앞에서 그 간수가 듣다가 북한말이 아니잖아요. 숫자가. 그럼 다시 하거든요. 그럼 120명이 다시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부른 사람 긴장해 부르죠. 뒤에 사람 자기 번호가 늦으니까 자거든요. 그 뒤에서 네. 자다가 또 번호 잘못다 해서 뭐 어떤 날은 1시간 내내 그 사람이 있는 데까지 소리 내서 불러야 됐던 그런 기억이 있고, 밥 같은 것도 이제 강내 껍질, 그다음에 쥐똥, 그다음에 이제 뭐 돌, 그다음 또 뭐라고 해야 되지? 강냉이 왜 다 먹고 빈 송치 있잖아요. 네, 이 속대. 네, 개까지 다 분쇄된 거 씻으면 씻겨 다 나가면 그 키로수가 감모되니까 못 씻거든요. 그냥대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보면 이제 중국의 돼지도 안 먹고 한국의 개나 돼지도 절대로 안 먹는 거. 이렇게 북한에 이제 영양단지라는 게 있어요. 그냥 네. 그 영양단지 이런 틀에다 딱 찍어서 단지밥이라고 하거든요. 네. 저거보다 그거에다 조금 더 먹고. 크겠네요. 그쵸? 그것도 먹고 국 1년 360월 그 양배추 껍데기 버리는 거 여기서는 아예 안 쓰는 거 그거를 이제 약간 절임해서 소금이 많이 안 들어가 색깔이 시꺼멓게 1년 365 먹으면 이빨이 다 시꺼매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까마귀 날개라고 부르거든요. 까마귀 날개고 개. 예.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평소에는 한 10발짝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변속간에 지금 가는데 한 20분 정도 가는 것도 팔을 디딜 짬이 없어서 살과 살이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요만한 공간이 요만한 공간에 머리 이렇게 놓고 여기 한 두 개 저 정도 놓을 수 있거든요. 네. 머리 여기다 놓고 또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진짜 재수에 온 붙은 날에는 키 큰 사람과 누운 날에는 그 사람의 발가락에 정말 내 입에 들어올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네. 이수희님께서는 함흥교도소 수감자는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더한 짐승 취급을 받았다. 옷은 그냥 누더기, 끈이란 끈 죄다 없어야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교도소에 들어가면 꾼이랑 꾼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배낭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 배낭에 붙은 꾼이 있잖아요. 양쪽을 멜빵을 하려면 꾼을 다 없애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만약에 바지에 고무줄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 목을 메고 죽으니까 네. 예, 이걸 다 없애야 되고 니트는 뭐 입어요? 이거 예, 얘도 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이건 풀러서 어떻게 할까봐. 예, 예, 네. 이거 다 없애버리고 그러는지만 전 이걸 또 이렇게 활용을 좀 네.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들어가면 일단 머리를 잘라주는데 우리 여기만 바가지 머리보다 더 심하게 잘라주더라고요. 아예 이렇게 귀 위에 귀 위로. 위에 네. 이렇게 우리 누가 탤런트 한 명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 하나 있죠? 아, 근데 일부러 그걸 패션으로. 예, 패션으로 그렇게 여기는 아예 그렇게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전원을 잘라버리죠. 다 잘라 누구 만약에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아 쟤는 재수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신고를 하시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나마 인간답게 들어갔지만 예, 들어갈 들어간 다음에는 때는 저는 사실은 그냥 들어갔어요. 진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진인 그 직결소에서 이렇게 그 수가 많이 그 경찰분한테다가 돈을 1,000원 주고 그렇게 하고 제가 거기서 식당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팔아먹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내 걸 그냥 고스란히 갖고 오고 입었던 옷도 뭐 제가 뭐 하성에 거기로 갔지만 제 부모님은 함흥 고향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고 하니까 혼자고 하니까 어디다 짐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 갔거든요. 옷이고 뭐 이거 다 갖고 갔는데 그대로 갖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들어가니까 동생이 있는 거죠. 사촌 동생이. 예, 안에 들어가니까 사촌 동생이 있는데 애가 들어갔을 때 진짜 예뻤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진짜 이게 사람인지 뭐 짐승인지 모르겠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진짜 입었던 팬티까지 그냥 저한테는 여벌이 우린 중국에서 오면서 이렇게 나시 같은 거 그런 팬티를 갖고 오니까 그 팬티를 주고 나는 그냥 알몸으로 가버렸죠. 일하러 현장으로 갔으니까 저희가 일단 함흥에 들어가면 교육받는 데 따로 있고 일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받는데 얼마간 있다가 거기를 갔을 때 근데 교육받는데 있는데 걔가 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걔한테 어지간하면 줄 건 주고 뭐 팬티나 뭐 이런 거 주고 불화전 일단 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아, 그것도 끈이니까. 묶을 수 있으니까. 네, 끈이니까 뭔가는 다. 네. 그리고 치설도 마찬가지로 절반 끊어야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그걸 모고 이렇게 내서 죽으니까. 아, 네. 저는 사실은 하성에 가가지고 죽으려고 사실은 그걸 먹었어요. 치설대를. 근데 안 죽더라고요. 목숨이 얼마나 긴지 안 죽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들어가면 일단은 숟가락을 잘랐어야 돼요. 요 앞부분만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역시. 예, 역시 그것도 삼킬까 봐. 갈아가지고 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끈이란 끈은 다 죄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머리부터 1차 뭔가 다 해놓고 그래야 들어가자마자 애가 하나 나무하러 갔는데 애가 도망쳐가지고 애가 죽어버린 거 있죠. 네. 왜 죽였냐 했더니 얘가 재수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매달아서 죽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애가 진짜 이뻤대요. 또 워낙 이쁜 애인데 얼마나 자식이 보고 28살밖에 안 되는 애가 자식이 보고 싶으니까 도망치려고 했는데 결국 도망이 못 치고 잡혀와서 결국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애들이 이게 수감생들이 있는 데서 아예 총살해서 이렇게 죽였다 하더라고요. 그건 며칠 안 됐더라. 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영준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형법 233조 요거는 그 탈북 기도자들 처벌하는 법입니까? 네. 그때도 233조였어요? 그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178조래요. 바뀌었는데 바뀌었구나. 제가 갔을 때는 233조였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233조는 일단 이제 비법 월경이고 형량은 그때 저희가 3년에서 5년짜리는 되게 드물었어요. 되게 드물었는데 지금은 5년이 그냥 만땅크래요. 5년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비법 월경으로 온 사람들은 일단 나라가 못 살 때 너네만 잘 먹기 위해서 갔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법조는 아프고 이러면 병보석으로 나가요. 근데 233조는 아파도 여기서 앓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 그런 법조. 절대로 해운기 감량도 잘 안 주는 법조. 예. 저희 때는 그게 없었어요. 없고 아프신 분들은 내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연수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이수인님은 도강쟁이들은 나라를 배반한 것들이라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셨네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들어가니까 제가 일단 들어가면은 들어간 사람들 중에 도강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러 번 이렇게 법조를 어긋나서 한 사람들인데 행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함흥에 가니까 행령하고 불륜하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부하 사건이요? 네, 불륜 사건 있잖아. 불륜 사건 두 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불륜보다도 저 행령하신 분들보다도 도강쟁이들 제일 심하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개취급. 사람 아닌 개취급으로 그냥 왜 그러냐면 나라를 밟아놨다는 그거에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행령을 했던 어쨌든 간 나라를 지켰으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고 우리는 나라를 폐면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만약에 줄 서고 이렇게 또 들어갈 때 이렇게 줄서로 이렇게 들어가지 일 끝나고 들어갈 때는 차렷하면 우리는 머리를 들지 않아요. 우리는 머리를 수그려야 돼요. 아, 눈 마주치지 말아라. 예, 절대로. 물을 딱 아래를 내려봐야 돼. 만약에 치면 어느 순간 이게 날아와요. 안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날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건 명심해야 되고 번호가 틀리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리고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허약기 걸린 사람이 중국 도강쟁이들이에요. 행령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나마 이제 5년, 10년 동안 있다 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는 익숙이 돼가지고 피부랑 우리보다 더 좋아요. 네. 왜 좋냐 하니까 오점을 받아가지고 그걸 신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해독이 된다 하더라고요. 피부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픽픽 쓰러져요. 그냥 죽어버려. 근데 죽으면은 그냥 거적대기다 이렇게 싸가지고 저기 어디 구석텅에 어디 산 밑에 돌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사람을 죽일 때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접어가지고 구석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무덤을 맞는 게 아니라 개가 파묻을까봐 거기다가 돌을 또 집어넣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는 거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같이 간 친구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은 걔도 죽었거든요. 허약으로요? 네, 허약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병이 장티푸스 같은 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앉으면은 쏘고 앉으면 쏘고 하다니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이 장티푸스는 일단 비를 맞으면 안 돼요. 네. 비를 맞으면 더 심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열까지 나고 막 쏘고 우는 열 위에는 열 나고 밑에는 쏘고 하니까 이게 나무하러 한번 갔는데 떨어질까 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도망치다가 잡혀왔으니까 그럴까 봐 비를 짤짤 맞으면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죠. 앉아서 기구 하는데 거기에다 그래도 뼈만 나만 그 등에다가 나무짐을 지는 거 나무 알잖아요. 그거 이게 가시 같은 게 있는 거 그걸 등에다 짓는데 한 진짜 3가지밖에 못 치겠는 거 있죠. 이건 못 가겠다고 막 그랬더니 아니 가야 된다고 막 진짜 질질질 끌고 내려오는 거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이게 내가 차라리 죽기보다 못한 그 생각에 진짜 죽으려고 각오까지 했다가 아니다. 내가 애기 두고 온 자식을 보고서라도 저는 사실은 화성에 자식이 있고 중국엔 애가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왔던 김에 애라도 보고 나는 가고 싶은 생각에서 진짜 거기에서 살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명이나 사망을 했습니까? 평균적으로 평균 한 5명, 6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매일이요? 네, 매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일하고 나면 묘지가 따로 있어요. 저기 한 500m, 네. 한 500m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달구지를 끌고 나가요. 나가가지고 거기다 묻어놓은 게 그럼 우리 일하다가 저 나간다. 일하다가도 저기 나간다. 이러다가 몇 번 보는지 몰라요. 무감각해지는 거군요. 네, 나중에는 뭐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죠. 내만 살아면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단지 일단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약간 좀 영투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떡하나 무슨 조금 뭐 벌이라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한번 그런 일은 있었어요. 이제 전거리 얘기도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전거리에서 북망산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사망자 네, 얘기죠. 사망자 이야기고 저희 교화인들은 형기를 못 마치면 죽어도 절대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신 인도도 안 해주는 시신 거군요. 인도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치부잖아요.
북한에 치부니까 절대로 가족 곁으로 못 돌아가고 그 수감자들 자체로 어디를 다니지 못해 반드시 초병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이 여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지 시체가 한 구 두 구를 이렇게 안 내보내요. 네. 최소한 10구 정도 모아서 보내는데 그 사체실이 딱 1m 50에 한 2m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하고 남자가 이렇게 막 붙거든요. 붙는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반장했으니까 군의반에서 반장했으니까 시체 나가는 거 항상 맹심해서 봤어. 왜냐하면 나한테 나를 지금 자극을 주는 거죠. 너도 저렇게 저기 못하다는 가는 쟤네처럼 이렇게 죽는다 그런 자극을 주느라고 항상 이렇게 짬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바싹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거든요. 바싹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나르러 온 사람들도 뭐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 네, 차이가 미라 없죠. 그냥 숨만 붙어 있는 미라가 죽은 숨이 없는 미라를 지금 옮겨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태워요. 불망산이라는 데 가서 태우는데 여름에는 이제 뭐지 뭐 죄인들이 죽은 곳이니까 이제 창고 문도 엉성해요. 그럼 거기다 쉬파리 들어가서 쉬를 쓸어 놓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 고기 먹은 그 쉬알들이 예, 해가지고 이제 어통통 얘네들이 막 개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거 사람 고기 먹으면 또 살아나간다 이런 분들도 있어. 한 73살 난 할머니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이제 꼭 나온 거 잡아서 그 구데기들. 예, 그 삽 날 위에다 올려놓고 그 취장에서 나오는 재 위에다 올려놓고 말리거든요. 예, 말리거든요. 말려서 종이 같은데 건사하는데 기름이 굉장히 많고 너무 신기한 게 그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도 겨우 씻고 하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많이 나요. 근데 빨갛게 요렇게 나는데 뭐 요런 데 나고 사타구니 나고 겨드랑이에 나고 요런 데만 나는 병인데 그 병이 아무 약들 안 드는데 딱 그 사람 뭐 고기 먹으면 구데기만 바르면 딱 되거든요. 나중에 그게 밥 한 덩지하고 이제 그 교환호에서 바꿔서 이제 통용되는 그런 게 있었고 사람이 죽은 날에는 그 부엉이가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자다가도 그 부엉이가 안 잊혀져. 사람이 죽은 날을 걔가 먼저 알아요. 걔가 먼저 사체실 앞에서 울고 있으면 레렌 또 시체 들어오겠구나 이런 거 할 때 눈도 유난히 크고 딱 내 절반만 한데 사체실 앞에서 봉봉 하고 울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체들을 가지고 가요. 시체들을 이제 가지고 나는 그 시체가 사람이 처음보다 그렇게 사람이 살이 처음보다도 더 힘이 없구나를 그때 느껴서 이렇게 막 옮기다가 뚝 떨구면 살이 턱 털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대수 두수씩 이렇게 죽고 나가거든요. 뭐 손톱, 손가락 이런 게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가서 이제 태울 때는 냄새가 송장이잖아요. 그렇죠. 송장 냄새가 막 그 고란에 엄청 저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는 한복반에 있다가 나왔는데 한복반에 나말로 가면 그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저곳에서 또 누가를 태우는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잘 타지 못하면 개들이 거기에 이제 교화소 안에는 직원들이 가족들이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키우는 개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팔뚝 같은 거 채 타지 못한 거 막 불고 나오고 머리 같은 게 채 타지 못해서 길거리에 막 나오면 이거 아무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서 꼭 너네가 이렇게 한 많게 죽은 거를 꼭 나가서 얘기하고 복수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전거리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나 사망했습니까? 하루에 몇 명이 아니라 제가 유난히 그쪽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냥 한 달에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골이네요. 뭐 갱이 무너지고 그러면 많이 죽잖아요. 사고사도 있고. 예, 사고사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여자들 같은 거는 이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들 많죠.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되면 이 단계가 있죠. 네. 4단계가 여기 뒤에 딱 세워놓고 보면 이제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 정도 홍문이 다 풀려 있는 상황. 그런 사람들은 되돌릴 수 없다 하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먹는 얘기 좀 해주셨지만 허약이 오는 거는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식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식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옥수수 저희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더 괜찮은 거예요. 함흥이나 오로는 전거리보다는 좀 괜찮았다. 괜찮은 거예요. 진짜 저희는 그냥 옥수수를 만약씩 갈았다면 이분들은 이제 돌 같은 거 이렇게 했다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까 뭐 쥐똥 얘기도 네, 하셨고. 네, 그런 거는 없었고 단지 가루를 이렇게 쌀이나 갈 같은 거 뽑아버리고 껍데기만 이렇게 단지 찍어서 주거든요. 양배추물은 그나마 좀 괜찮아. 아까 꺼멓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따끈따끈한 거 있는데 그건 또 저희가 함흥에 그게 아마 그게 생긴 지 얼마 여자 개와서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너무 많으니까 그 자리를 하나 만들어나 봐요. 근데 저희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 교육받았다는데 그쪽으로 알고 있고 이쪽으로 모르거든요. 저는 함흥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가니까 저희는 남새반이니까 남새밭에 이렇게 나가면 청개구리나 개구리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 잡아다가 네, 영양식인 거죠. 네, 그거 가져다가 따가운 국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 이렇게 데쳐가지고 거기서 뜯어먹어요. 진짜 맛있는 거죠. 보약이에요.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는데 그때는 참 절박하죠, 그죠? 죽어야 진짜, 되니까. 못 근데 먹으면. 이렇게 저희는 남새반이니까 미나리 밭이 같은 데서 이렇게 김 멜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미꾸라지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걸 그 자리에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같이 먹어요. 그러면 그걸 산 거 있잖아요. 네. 먹구멍 해가지고 쫙 집어내고 그걸 쏙 들어가 버려요. 생거. 생거를 그냥 삼키신다고요? 예. 그래 먹을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진짜 그게 고급이거든요. 그냥 거기서 딱 먹으면 딱 명중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똑 떨고 그러면 쏙 들어가 버리고 워낙 들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쥐를 잡았어요. 네. 쥐를 이렇게 잡았는데 친구가 잡아가지고 저한테 자기는 약간 다리가 살살살 서니까 그분이 뭔 일을 하모 이렇게 그 하구 불 네. 불 보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가 들고 오기 좀 그러니까 나한테 훌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주고 그걸 받았어요. 일단은 조금 미련했겠죠. 제가 받으면 어떤 처벌이 온다는 걸 생각 못하고 갖고 들어가다 바지가랑이로 쏙 떨어져 버린 거 있죠. 이게 아, 쥐가. 네. 죽은 쥐가. 예. 네. 그래가지고 밥을 3일 동안에 못 먹었어요. 징벌이군요. 예, 징벌이 걸려가지고 못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살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니트를 제가 아까 이야기를 네. 했죠. 니트를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이 보면 나이롱 니트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나이롱을 풀어가지고 그 간혹 밖에 나가면 그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걸로 코바늘 만들었어요. 제가 워낙 지금 수선집 하고 있지만 그걸 코바늘 만들어가지고 버선을 떴어요. 버선 떠가지고 밥덩어리 하나에 그거 하나에 아, 바꿔 먹었어요.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장사를 하신 예,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서 못 먹어요. 그걸 요 안에 감춰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가가지고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네. 거기 앉아서 밑에는 구데기가 있는 그런 데서 밑에 내려가 맨 구데기죠. 네. 근데 그거는 뭐 무슨 생각지 않고 그 일단 냄새 배는 이런 거는? 네. 예, 그게 진짜 막말해서 진짜 배고프니까 밑에 있는 구데기까지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랬어요. 아까 이제 공개 총살 소문 네네. 들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전거리에서는 공개 총살 있었어요. 목격하신 적 있으십니까? 공개 총살은 아니고 이 사람이 남자인데 도망쳤어요. 성공했다가 이틀 만에 막 도망치면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고 일하던 사람들 다 철거시켜서 안에 감방 안에 밀어넣거든요. 딱 도망쳤다 누가 도망쳤단다. 그리고 그 가족들 우리를 막 이렇게 쏘아봐요. 너네 때문에 자기 남편이 고생하고 그 반을 책임진 사람은 정복을 벗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째려보고 그 애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우린데라 막 뿌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잡혔단다 이래서 갔는데 총 맞았어요 그 남자가. 근데 잡히다가. 허벅지에 맞았는데 네. 진짜 거짓말 보태서 뭐지 포탄 자국 같더라고요. 이렇게 움푹. 뻥 네. 뚫려있던가요? 네. 근데 이제 우리를 다 보여주니까 너네도 달아나다가 도망치다가 잡히면 쟤처럼 된다. 그리고 지혈하느라고 피 여기 끈 가지고 아래로 딱 묶어놨더라고요.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다음 날에 그걸 그 사람이 피를 워낙 많이 흘렸으니까 다음 날에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쌀한박처럼 생긴 곳이니까 그 사람이 정거리 고란에서 못 빠져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음 해에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거죽만 있는 거, 뼈는 다, 살은 다 썩고 내려앉고. 뼈만 있는 거 네. 가져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담당한 그 선생님이 항상 담임선생님 무슨 말 했나, 중국에 가서라도 무조건 잡아서 되는데 그 말이 자다가도 등골이 되게 막, 중국에 가서라도 잡아올 거니까 시체라도 잡아 여기다 놓을까 절대로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를 엄청 강조했거든요. 그렇게 2번을 본 적이 있어요. 뼈만 있는 시체랑 그다음에 그 사람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네. 한다는 그쵸. 거죠.
함흥이나 오로에서는 탈출자 없었습니까? 저희 때는 없었어요. 어로 때도 없었고, 어로 때는 진짜 좋았어요. 들어가니까 TV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우. 네, TV가 이렇게, 의외네요. 네, 네. TV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일요일에는 일을 안 시켰어요. 가니까. 근데 그때는 처음이었대요. 오로 교화소에 여자들이 가기는 처음이래요. 그때까지면 청소년만들만 받았지 여자들이 네. 받아보기는 처음이고 하니까 하목은 다 저 남자들이 해주고 여자들은 방에서 일요일마다 쉬더라고요. 그 대신 저녁에 아침에 10시, 9시에 출근하면 6시면 꼭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저는 남세반이니까 야채반, 농산반 있는 애들하고 교환을 해서 뭐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우선 첫째 먹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0 몇 년이죠? 2005년, 2006년. 네, 2005년도요. 네. 2005년도였거든요. 그게 막 8월달, 9월달, 8월달 이때면 어떻게 되냐면 고추가 막 나올 때예요. 네. 그러면 고추가 나오면 저쪽 사람들은 감자 캐고 옥수수 이제 물기 탕탕 나올 때거든요. 그런 걸 가져다가 바꿔 먹어요. 근데 고추만 먹으면 위가 쓰려가지고 아예 설사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옥수수하고 같이 먹게 되면 위가 튼튼해져요. 엄청 맛있죠? 네, 진짜. 제가 옥수수 엄청 맛있어요. 두 분이 지금 네,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셔가지고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진짜 예, 너무 맛있고 다 생이에요. 콩도 생거, 감자도 호박도 생. 생거, 감자도 생거, 다 가지도 생거. 생. 익은 거로 먹으면 나중에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네, 근데 심지어 강냉이철에 삶아서 주는데 그게 안 맛있어가지고 맛이 없어. 네. 밀어놓고 센 거를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맛있지 않았어요? 호박 있잖아요. 그거 냉채를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생으로. 생으로 진짜 맛있는 거 있죠. 애호박 있잖아요. 애호박. 여기서 애호박 생채로 먹으라면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까 이수희님이 주 얘기하셨잖아요. 수많은 수감자들 얘기가 공통적입니다. 움직이는 건 뭐든지 잡아먹었다. 네, 맞아요. 이영주님은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취장 조장이었으니까 그 중에 그 할머니가 73살이었는데 딸이 이렇게 한국에 와 있었대요. 당신은 엄청 살고 싶은 거요. 나 입방 들어가는 시간에 입방이라고 그러거든. 들어가는 시간에 내 손 잡으면 조장 나 저기다가 쥐를 묻어놨는데 쥐를 그 재에다 묻어놨대요. 자기 좀 시간 되면 자기를 꺼내주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권한은 있으니까 살짝 해서 이것을 시간에 그 할머니를 데리고 나왔어요. 삥 돌아서 공식적으로 못 데려나고. 그래서 이렇게 배자에다 딱 앉혀놨더니 쥐를 꼬랭디 이렇게 가서 갖다 주니까 할머니가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 유리 조각이 그 안에 유리가 잘 없는데 어디서 주웠는지 유리 조각을 뾰족하게 갈아놓고 이렇게 여기서 개춤에서 꺼내는 거 주니까 이렇게 딱 눕혀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가지고서 어디서 하니까 변속간에 들락날락 하는데 약을 먹고 이렇게 보리보리한 거를 이제 할머니가 잡아서 넣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벨은 약 먹으니까 못 먹으니까 얘 벨은 버리고 껍데기 이렇게 해서 자기 다 먹는다고 해서 내가 주장해서 이제 소금 좀 갖다 드렸더니 이렇게 꼬리까지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게 치장했을 때고 농산반에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조장이니까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돌담 막 싸는데 뱀이 막 나오는데 지금은 못하는데 그 순간에는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삼날 갔다 뱀 모가지를 이렇게 딱 잘라 죽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 바로 딱 가져 갱변해 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자는 욕구 있는 사람 다 머릿속에 준비가 돼 있어요. 맞아요. 모래 있잖아요. 네. 모래에다 손 딱 담그더니 껍질 이렇게 지금 쫙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불 막 끓는 데 가가지고 밑에다 탁 엮고 구워서 요만씩 입에 넣어주는데 하나도 더럽지도 않고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너무너무 맛있고 한 며칠 동안 옛말 하면서 우리 그때 고기 먹었지. 왜냐면 1년 365일 고기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집에서 메뉴오는 것 빼고는 없거든요. 그게 제일 가족들이 메뉴오는 사람들은 그 고기가 아마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어요. 개구리 잡아먹고 움직이는 건 다 잡아먹는 거예요. 벌레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벌레는 제가 못 잡아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못 잡아먹었어요. 쥐는 먹어봤어요. 쥐까지. 쥐 새끼 난 것까지. 새끼 난 거. 새끼 난 거 5마리가 이렇게 파닥파닥 사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언니 보고 언니 이거 좀 구워줘. 우리는 남세반이니까 볏집이 많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둥지 트는 거 보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언니 이거 좀 구워줘 이러면 제가 그걸 5개를. 그럼 네가 몇 개 먹고 나 이렇게 몇 개 주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고 있었어요. 아유,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저도 힘든데 네, 오죽하셨겠습니까? 자, 이제 함흥 교화소 아까 화장실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위생 네. 문제가 또 항상 네, 맞아요. 네, 네, 문제가 화장실, 됐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제 전거리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45명 정도 되어 있는데, 다락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저기 선배님들 앉아있고, 우리는 그 도강제들은 다 이렇게 이 다락에 이렇게 앉아있고, 밑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진짜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냐면, 이 밑에 보면은 빈대가 그렇게 올리 타고 내리 타고 난리.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천동에 가면서 뭘 줬냐면 비옷을 주더라고요. 유일하게 딱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주나? 이 비옷을 해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입구자라고. 그 입구자라고. 그러니까 이와 빈대가 못 뚫고 들어오는 거군요. 예. 그 입구자라고. 네가 요거 언니가 요거 들어가면 꼭 필요할 곳이라고. 그거 하나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입고 잤는데, 이거 제가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밤에 한 잠도 못 자는 거 있죠. 그렇게, 한 잠도 못 자요. 그렇게 있으니까, 끝난다. 그렇게 있으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은 진짜 한 1m, 깊이가 1m 정도? 재래식 화장실이요? 예. 진짜 깊어요. 이렇게 빠져 죽어도 모를 정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에 그냥 수도가 하나 있고, 그냥 세면대 하나 있고. 근데 화장실은 그나마 컸어요. 좋다. 세면대도 있고. 아니, 수도도 세면대, 있고. 수도에다 그냥 소래. 없어. 소래만 아무것도 있었고. 없어. 여긴 내가 이제 아까 말을 했잖아요. 전거리보다 그래도 괜찮다고요. 저는 여기. 그럼 거기 화장실은 몇 명이 쓴 겁니까? 화장실 다 같이 쓰는, 한 방에 이제 45명 다 쓰는 45명. 거예요. 저희는 120명.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거리는 시설도 나쁘고 네. 네. 3배 이상 더 많은 원래 인원을 쓴 거네. 전거리는 옛날부터 악명 높은 거였잖아요. 그래도 이거 함흥은 괜찮은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전거리 화장실 사정은 어땠습니까? 정거리 화장실이요. 네. 그냥 요 절반만 한데 딱 구멍이 2개예요. 그럼 아침에 같은 경우는 절반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럼 몇 명이야? 60명이 그렇죠, 봐야 60 되잖아요. 명인데요. 그러니까 막 아비 규환 있잖아요. 아비 규환 싸우고 빨리 봐라 늦게 봐라 막 난리 나죠. 거기서 끊어봐라 뭐 어찌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화장실뿐 아니라 그 바깥도 그렇죠. 그 화장실이 제일 힘들었죠. 그리고 그 화장실 옆에 앉았던 사람들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만 갔다 해도 거기를 120번 문 그렇죠. 들었다 놨다가 냄새 때문에 저도 이제 비염 그 냄새를 너무 맡고 있으니까 이제 코가 마비돼가지고 냄새를 이제 못 맡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예. 마비까지 올 예. 정도로 심하군요. 그렇죠. 심하죠. 화장실 옆에 네. 앉으면 저는 간방 문을 꼭 닫아놓고 맞아. 있으니까 그 120명이 내는 열기에 냄새에 네. 화장실 냄새에 방이 또 워낙 좁은 데다가. 지금 이랑 빈대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빈대가 거의 멸종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제가 있었던 곳에는 북한에서 주로 이깔나무를 많이 쓰거든요. 네. 벼룩 얘기까지 네. 또 같이 해주십시오. 근데 이깔나무를 다 말려서 이제 등반을 이제 만들었는데 안 말리고 했으니까 조선나무였으니까. 빈대 서식지가 거기서부터 네, 됐고 네. 빈대, 바퀴, 이 벼룩이 4개 다 있죠. 그러면 영양실조 와가지고 진짜 가슴도 그냥 젖꼭지만 딱 달려 있는데 밑에가 너무 붙어서. 굵어가지고 너무 굵어가지고 가려워서 너무 굵어가지고 이게 어깨라면 이제 보면 다 상처투성이 이렇게 긁은 네. 핏자국. 네. 네. 그리고 이제 혼솔 따라 이가 막 산만리가 안 돼요. 가고 그냥 머리 감다가 이렇게 툭 털면 있잖아요. 깨알처럼 내가 이 웃으며 말하는 게 아닌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머리 감고 이렇게 머리 수건을 이렇게 딱 하면 깨 있잖아요. 네. 깨가 이렇게 흰 수건에 다닥다닥 박히는 것 같아요. 큰 거 작은 거 털어놓은 것 같이. 이가 그렇게 많고 빈대는 이제 자다가도 이제 물어놓고 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건 또 말고도 이 당반 밑에 들어가 자는 사람은 아침에 밥 먹을 때 그곳에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빈대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등이 밥에 없어요. 밑에. 그 밑에 밥 먹다가 내 비린내 나면 내가 빈대 씹었구나. 네, 그게 일상이고 바퀴가 우리 바깥에서 막 일하다가 이렇게 상처자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바퀴가 사람 살을 갉아먹어요. 맞아요. 바퀴가 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잘 보면 이렇게 뜯어먹은 자리가 나거든요. 네. 살고기 뜯어먹는다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막 감싸고 자고. 그러니까 그냥 빈대
하고 벼룩이 이 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삶이죠. 그 안에서는 나는 얘네하고 같이 동거하고 그냥 나 사니까. 자신을 잃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짐승이다 이렇게 하고.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짐승이다. 개나 돼지보다 못한 짐승이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벼룩, 빈대, 이게 따갑습니까?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그런가요? 피를 빨아먹었잖아요. 걔네가 네. 피를 빨아먹고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상처 자리들의 네. 기운들이 있잖아요. 이게 뜯어먹고 이렇게.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상처는. 많이 가려운 거지요. 거기다 균을 뿌려놓고 가슴가 계속 긁고 그럼 그때 손톱 끝에 또 여기도 긁어지고 근데 유난히 또 그 벼룩이하고 빈대들 또 그거를 네.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병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사실 구석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석통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듯이 그 밥그릇에 국에 뚝 떨어질 때가 있고 하니까 밤에 한 잠도 못 자요. 그 소리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시 새로 오신 분들이 오니까 나는 위로 올라가고 그 사람도 또 그 밑에 고통을 그렇게 받는 거 있죠. 이제 이수희님은 남세반, 이영주님은 농작반. 저는 여러 곳에 많이 썼어요. 거기에서의 농상반에도 그 강제 노동 어떻습니까? 일과는 어떤가요? 이제 몇 시 기상입니까? 5시 반? 5시 반 기상. 5시 반 기상이면 번호 치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가잖아요. 이제 점호를 하고. 네. 네. 그럼 6시 반부터 밥이 들어오는 거예요. 밥을 또 이제 먹고 그 밥 먹는 시간 또 1시간. 그럼 거기 끝나면 출력이라고 일하러 나가죠. 번호를. 그 이제 7시 반쯤 네. 노동하러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대문가에 나가면 대문가에서 또 번호집 밤마다 다 나가게 되면 거의 8시 되죠. 이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농산반에 있었으니까 이제 뭐 강냉이 심는 것도 했고 또 반 옮겨서 또 화목반도 있었어요. 화목반은 이제 나무 패서 장작 만드는 반이요? 화목반에 있었던 기간이 많았던 중에 제일 거기 출소하기 전에 건강한 사람들 가는 곳이거든요. 6개월 동안 거기 가 있는데 이깔나무, 뭐 참나무는 도끼질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요만한 것도 전에 그 감방에서 토끼를 갈아야 되거든요. 오늘에 내일에 또 할당된 양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밀바라고 여기는 뭐 또 좀 다 잘 돼 있어가지고 괜찮던데 거기는 이제 바지 같은 거 뜯어가지고 네. 끈을 이제 찢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발을 찍어서 앞에다 찍고 그럼 아침에 산에 이제 나무 토끼 옆구리에다 이렇게 차고 올라가요. 밀바 이렇게 메고 올라가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저기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찍고 싶은 나무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거 같은 거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장네 집 뭐 울바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런 나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막 전열임 같아요. 거기는 막 이따만 나무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너무 기억에 남는 게 세 사람이 우리 6명이 올라갔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아름이 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여기는 뭐 전기 톱 가지고 드르릉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도끼 같다 아줌마들이 손으로, 다 네. 손으로 거의 한 4시간 찍었나?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무게가 이제 넘어지는 쪽으로 네. 이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러면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걔가 요렇게 잘랐을까 뾰족하게 되는데 이렇게 팽 돌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가 다 거기서 이제 한 몇 개월씩 있었으니까 저 나무가 지금 어디서 번져질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얘가 우리가 생각했던데 하고 우리가 다른 다른 쪽으로 데니까 넘어지면? 우리는 여기로 저쪽으로 넘어질 거라 생각 여기 서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핑 돌면서 얘가 이 방향으로 도망치는데 돌아가요. 진짜 스피드 장난 아니에요. 눈이 막 이렇게 다 무릎까지 오는데 근데 아무리 빨리 달아나도 이제 그 줄기 나무 줄기 나무. 같은데 막 얻어 맞았는데 확 쓰러지면서 이제 생각난 거죠. 중국에 있는 애 생각만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래서 근데 넘어진 애들이 다 중국에 애 있으니까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 살았다 이러면서 난 왜 자꾸 웃으며 말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되게 저기한테 그야말로 생사를 오간 순간 그렇죠. 아닙니까? 생사를 그러니까 눈 딱 감고 딱 떠는데 살아 있는 거였어. 내 살아 있구나 이런 생각. 근데 옆에 애 보고 물어보면 살았다. 그러니까 거기 군대들을 지키는 애들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말 못하고 막 좋아하는 것도 못 좋아하니까 살았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나무를 끌고 내려오는데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올라갈 때는 그냥 이렇게 생눈 올라가는데 여러 남자들도 올라가고 여자들 올라가니까 그 눈길이 이제 다져진 거예요. 네. 미끄러진데 굉장히 미끄럽죠. 한 20명이 끌었어요. 그거를 끌었는데 뒤에서는 댕기고 얘가 무게 때문에 앞으로 확 내려가니까 네. 밑에서는
앞에서는 한 몇 사람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무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사가 뭐 이렇게 얌전한 경사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니까 나라고 저절로 내려가게 나라고 그 선생이 시켜가지고 놨는데 그 내려가는데 길이 작잖아요. 길이 네. 작은데 옆에 길에 바위에 딱 들러붙어 있는데 소름이 끼치고 진짜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곤두서더라고요. 그 나무가 내려가는 거 옆으로 이렇게 다는 못 보는데 옆으로 이렇게 싹 내려가는 거 보이는데 저기 깔리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날에 내려가는데 그 겨울에 피 범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 먼저 내려가다가 사람 한 명 이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통나무에 쓸리면 사람 시체도 못 찾더라고요. 거기 깔려서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 그리고 참나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옷 막 너덜너덜하고 그러니까 막 수습은 했는데 살점이 막 이쪽에 그러니까 눈 쭉 감고 가는 게 나는 그래도 행운하다 안 죽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작업량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작업량을 못 채우면 다시 벌칙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영양실조 워낙 걸려가지고 그런 벌칙은 안 받았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은 벌칙. 근데 그 거기서는 못 한다는 게 없어요. 해야 돼요. 죽어서는 죽더라도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양실조 걸렸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남세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김을 매야 돼. 이제는 하목반이었으니까 저는 남세반을 김을 매야 되는데 감자밭을 김을 매는데 진짜 엄청 길어요. 100m 넘거든. 한 500m는 될라나? 엄청 길거든. 한번 또 워낙 이게 밭이 많으니까 논이 없거든요. 별로. 그러니까 이걸 매야 되는데 내가 따라 못 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못 가. 난 못 가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그래 버렸어요. 아예 배짱치기를 해버렸거든요. 안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난 못 가니까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버렸어요. 아예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렸더니 그래도 그나마 우리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연도가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맞고 때려요. 연도가 그렇죠.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수희님은 2005년에서 2006년, 네. 이영주님은 2007년에서 2010년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는 저희 때는 또 대사령이 있었으니까 또 네. 괜찮았었거든요. 원래 2년을 받았어요. 3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어. 이제는 여기는 5년이라 했잖아요. 저희는 2년, 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나가는 게 운이 나쁘면 그냥 3년을 꼴딱 채우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예 들어 누우니까 앞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행령했다거나 이런 분들보다도 같이 도강하신 분들이 도와주는 거 있죠. 동지애 같은 게 있군요. 네. 동질감이 많죠. 네, 도강한 사람들끼리. 그쵸? 네, 정이 엄청 많아요. 중국에 애 있고 그 벌써 동질감 벌써 한다 했잖아요. 네. 결혼했었고 중국에 갔었고 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북한하고 일단 다르고 중국이. 그러니까 도와주더라고요. 이렇게 도와주는데 진짜 금이 고마운 거 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나와다 보니까 이게 가끔가다 영양실조 체조할 때가 있어요. 아예 네. 바지를 쭉 벗겨가지고 네가 영양실조 얼마나 걸렸나 이거 확인할 때가 있어요.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놓고 5명이서 채워놔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하고 위에 그 책임지신 분하고 군의관. 이렇게 군의관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3도였거든요. 그래 완전 이제는 그냥 그저 저 구석에다가 쳐놓으면 죽을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일도 못 나가고 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말 들어보니 쟤는 선생님 저 안 되겠습니다. 쟤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병동으로 옮겨버리더라고요. 근데 병동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뭘 시키냐면 양배추물을 삶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삶냐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는 이거 먹고 살아라는 뜻이었어요. 그나마 양배추 영양분이라도 섭취하고 살아라. 네. 근데 그게 살더라고요. 살아나라. 양배추 물을 먹으니까 진짜 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지금에 와서 저는 여기서 못 먹어요. 양배추를. 지금도 안 드시는군요. 못 못 먹어요. 드시는군요. 예, 먹으려면 안 넘어가요. 너무 지겨워서 그때 그걸 먹고 살아났다는 게. 그럼 그때 지금 허약이 심하게 걸린다거나 혹은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노동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네. 저희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왜냐하면 그 책임 선생님들도 네. 그 국가에서 받은 그런 게 있어요. 네가 맡은 동안 애 몇 명 죽어 나가면 뭐 이제 뭐 그 계급이라든가 진급에 지장 분명히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마음 말고 그런 거 말고도 또 그 평생을 사셨던 분들은 정권을 떠나서 이제 엄마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죄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고자 하고 때문에 중국에 갔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
동정 그런 게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간 거다. 죄를 그러니까, 지으러 간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저희 선생님, 제가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 같은 경우도 120명 쫙 올라 산에 나무 올라가잖아요. 네. 뒤돌아보면 야, 북한의 수많은 엄마들이 여기 왔다고 설전 다 돌아가면 엄마들인데 그런 말을 다. 근데 그분이 이제 1, 2년이면 은퇴하실 분이셨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막 연민에 잡혀 있고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사람한테 손을 잘 안 대시는 분이어서 참 괜찮으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괜찮은 분이셨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 안에 지금 병동 얘기하셨는데 몇 사람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병동 그나마 괜찮았어요. 저희는 병동이 이제 아까 45평 정도 여기에서 제가 보냈잖아요. 45평 그 정도에 되는 분 중에 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병동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살려야 된다는 그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살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괜찮아. 너 우리 이래도 괜찮다 이렇게 싶으면 어떤 일을 자그마한 서일거리를 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너희들이 먹고서 살면서 먹고 있으면서 일단 병일에 나오라고. 일단 회복해라.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옮기라는 소리지. 전거리에서 혹시 병동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 가족들이 집에서 면회 오잖아요. 그거를 잘라요. 밑에서부터. 네. 왜냐하면 이제 허약 걸린 사람들한테 준다고. 그거는 교화과에서 허약 걸린 사람들 또 딸로 하는데 그것도 올라오면 한 20kg 정도 오는데 그 밑에서 20kg 자르고 또 올라오면 우리 반에는 또 허약생들을 위해서 또 3kg 자르고 해서 저희는 사실 먹을 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신경 쓰긴 썼죠. 근데 그게 어디 간에나 가겠어요? 이 기별은 안 가죠. 나름 살리겠다 하는 그런 거는 좀 있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최소한도의 장치는 있는 거군요. 네. 아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끼리 동질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지냈던 얘기나 도가한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하나요? 많이 하고. 감시가 심할 텐데. 그도 조용조용하게. 눈길 보면 중국에서 상대방이 뭘 말하면 그걸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눈에 보이고 이렇게 마음이 가는 보여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매수관 같은 데 가서 기도도 살짝 하고 야, 그야말로 지하교회네요.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얘는 입이 무겁구나. 그러면 이제 같이 나가면 브로커를 만나서 어떻게 도망치겠다는 것도 논하고 그리고 너는 어디에 살았니?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제가 나올 때 전화번호 제가 12개 정도 내가 가져왔어요. 먼저 나가면 연락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분 신랑한테 마누라 살아있다는 얘기도 해주고 죽은 분한테는 며느리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인님도 거기서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공감을 같이 했죠.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해서 조금 참편이에요. 참편이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제일 친한 분들, 제일 진짜 가까우면 2-3명만 갖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나중에 나오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일단은 갖고 있지만은 연락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단지 하나 한국에 딱 왔는데 한국에 왔는데 한 분이 딱 보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에서 가서 만났던 언니를 만난 거 있어요. 저보다 2살 한 기수에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여기 한국에 지인이 없으니까 저는 저희 고모님하고 저희 동생이 먼저 오셔가지고 다 중인이 됐잖아요. 중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중인을 져줬어요. 같은 감방 동기였다. 같이 수감돼 있었다. 같이 이제 그 구교에 갔다가 오로에 왔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거 어떻게 다 알잖아요. 같은 남세반에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걸 했어요. 증인을 해서 지금은 아마 저 지방에서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인연도 있네요. 네. 지금 오로교화소 얘기가 나왔는데 오로교화소는 어땠습니까? 오로교화소를 가니까 처음에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요. 그러면 식사를 다 하고 나와서 준비를 하고 그러면 8시 반에 남세반으로 나가거든요.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야채 같은 거 저희는 남세반이니까 김 같은 거 메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일요일날 이때는 좀 쉬고 그렇게 하고 일요일날 거기에는 TV가 나왔어요. 그게 진짜 이상하게 진짜 그게 황홀한 거죠. TV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북한 방송 보여주는 북한 중앙방송. 네, 근데 중국에서 워낙 조금 있다가 보니 많지는 않았지만 그 TV가 안 보여요. 재미가 없나요?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완전 재미없어요. 그 와중에서도
또 재미가 없는 네, 거네요. 재미없어가지고 다른 네. 분들은 앉아 TV 그러니까 우리는 도강했던 분들이라 중국에서 보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안 가보신 분들은 그게 재밌다고 앉아봐요. 그러면 저희들 이렇게 도강했던 분들은 따로 구석에 앉아가지고 네. 수다를 떠는 거 있죠.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6시면 딱 퇴근해서 들어오고. 근데 저는 한문 구교화서에서는 여름하고 겨울이 달랐어요. 네, 어떻게 달랐습니까? 겨울에는 이제 똑같은 생활을 똑같이 했고, 여름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이제 같은 생활을 똑같이 했고, 여름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고, 함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밭이 많기 때문에 양배추를 워낙 많이 심어요. 양배추를 많이 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배추를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장을 하는 시기가 아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작업을 해서 그걸 저장 땅콩에다가 다 네. 집어놔야 돼요. 근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돌을 지우더라고요. 돌. 이렇게 어깨에다가 돌을 지는데 한 20kg 정도 지우는데 못 지겠더라고요. 중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못 지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름에 되니까 겨울에는 그나마 돌을 지어가지고 움직였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양배추를 아침에 새벽 3시에 움직이면 6시에 들어와요. 6시에 들어와서 아침밥 먹여놓고 그렇게 하고는 다시 10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는 쉬어요. 외국에 햇빛이 너무 더워서. 이제 함흥 네. 같은 건 날씨가 덥거든요. 그렇게 하고 봄 같은 게 바람이 엄청 많이 심해요. 여기로 말하면 항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3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오로에 와보니까 완전 천국이죠. 오로는 소년교화소. 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소년교화소로 됐는데 나중에 너무 이렇게 도강하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다 도강제들이라고요. 도강자 감옥이 돼버렸군요. 네. 난 남자만 제가 수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여자가 몇 명 안 되지만 이게 오신 분들 한 150명 정도 이전돼 왔거든요. 네. 그분들이 오면서 조금 바뀌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가 나오면서 좀 많이 바뀌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생활하고 그때 생활하고 또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 많으면 또 변경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겠죠. 이용주님은 이수희님 계실 때보다 이제 몇 년 후에 수감 생활하셨고 또 전거리였고 그래서 뭐 TV 얘기 나오니까 이거 우리 때랑은 본인이 수감 생활할 때랑 저희는 아주 다르다. 네. 명절 때 제가 있는 동안 명절 때 그러니까 뭐 설 네. 김일성이 뭐 생일. 그때 2번 본 거 같고 테레비를 방송을 한번 딱 들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었단 그 얘기 그러니까 촛불 쇠고기 광우병. 그거를 내가 들었던 네. 기억이 났어. 근데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 동생이 중국에 선교사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분 밑에서 그건 제 모르는 일인데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양육받다가 북한에 북송됐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궁금했었는데 되셨구나 그런 것도 듣고. 그 개호원이라고 하나요? 폭력 어느 정도로 심합니까? 저는 뭐 이제 북송될 때 브로커대라고 중국 공안한테도 많이 맞아봤고 중국 공안한테도 많이 맞았던 기억이 많고 이제 전거리 가서는 면회 지도원한테 맞았던 기억이. 명목은요? 이유는요?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가 시킨 바지를 그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항상 미안해 하거든요 저한테. 그 사람이 미싱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안에 있을 때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거기에 있는 군관들이 옷들 뭐 줄여주거나 새로 만들어주거나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만들기로 했는데 못 만들었으니까 이분이 이유를 댄 게 반장이 무슨 다른 일 시켜서 자기가 못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만한 이유를 댈 정도로 그 사람한테 뭘 시킨 일이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맞아야 돼요. 때리면. 그 사람 지금 성질나서 돌아왔는데 나 그런 거 모릅니다. 이렇게 안 되거든요. 마대라고 그러죠. 막대기죠. 태블릿 장 같은 거. 그거 끊어날 때까지 내가 맞아봤어. 근데 내가 아팠는데 내가 절대로 내가 아무리 네 새끼 앞에서 내가 절대로 안 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그게 끊어나니까 화가 풀리니까 가더라고요. 그 막 보던 사람이 기막혀서 와서 등 막 만져주고 뭐 발라준다고 막 그랬는데 내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니? 안 지독해. 근데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울면 내가 아니라고. 233. 우리 233은 비버월경 쓰레기 같은 아까 말씀하신 헌법 233조.
뭐지 나라를 배반한 년들이라는 소리지 막말로 2, 3, 3 쓰레기 같은 년들이 어디다 대고 자기네 말 안 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죽어도 내가 네 앞에서 내가 안 운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기를 보태냈던 적이 있는데 유독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손을 많이 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요? 아니 그 사람 때 내가 어린 제목으로 그분이 지금 때린 사람은 아니고. 전안에 계시는데 항상 미안해요. 나는 너한테까지 찾아갈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수희님 수감 생활할 때는 어땠습니까? 개호원이라든가 면회지도원 또 기타 그런 관리, 거는 없었어요. 단지 그거는 무슨 말씀이지 이제 이해를 못해. 폭력. 폭력? 저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폭력은 안 당해봤어요. 단지 어디서 받아봤냐면 제가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나오면서 원성보입으로 들어올 때 도문을 걸쳐서 원성보입 들어올 때 몸검사를 다 해요. 혹시 뭐 무슨 돈이나 칼이나 일단 이게 숨겨온 거 있는지 네, 숨겨있는 하는데 여자들이 대부분 화장품을 많이 갖고 와요. 자기가 쓰던 화장품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면도칼 같은 우리 연필 깎기 위해서 눈썹 연필을 깎기 위해서 면도칼이 살짝 있었어요. 요만한 게 그거 있었다고. 이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 구두발로 빵 치는 거 있죠. 진짜 아프지만 눈물이 안 나와요. 화가 나는 거 있죠.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맞아야 되냐고. 내가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로 들어왔다. 나라를 배반했다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추가로 제가 잡혀오기 한 일주일 전에 머리 염색을 했어요. 빨간 염색. 네.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네. 빨간 염색을 해갖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쪼롯이 앉혀놔요. 끈을 하나씩 신발끼리 묻혀가지고 쪼롯이 앉혀놓는데 누구 부르다가 내가 딱 걸린 거 있죠. 그러더니만 야 너는 나라를 배반하지 못해. 이제는 머리까지 배반을 하냐? 그러니까 권총이 있잖아요. 우리 총을 갖고 다니는 권총. 그 뒤 있잖아요. 뒷면을 빵 치는 거 있죠. 그냥 터지지 않고 내가 폴로 올라오는데 만져보니까 이게 빨간 거 있죠. 그 다음에 뒤에 역시 걔도 똑같이 빨간 물하고 나온 거 있죠. 걔는 결국은 터져버렸어요. 머리가. 여기가 이렇게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걔도 안 울더라고요. 너는 왜 안 우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화가 나서. 내가 왜 맞아야 되냐고. 내가 살기 위해서 왔는데 너네 밥 줄 것도 아니고 쌀 줄 것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요. 그때 한번 맞아봤어요. 진짜. 또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국에서 북송된 그 여성들의 경우에 뭐 강제 낙태라든가 끔찍한 인권 유린 사태들입니다. 직접 목격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내가 2007년도 3월에 신의주로 나올 때 그분은 이제 한족 남자하고 사셨대요. 근데 이제 한 8개월 배가 엄청 그럼 많이 만삭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또 되게 서구적으로 생겨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고 키도 엄청 컸어요. 해령의 고향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 남자가 결혼도 늦게 했지만 애가 잘 없는 집에 손이 귀한 집이라고 되게 저기 한데 잡혀 나왔잖아요 일단. 그래서 뭐 어느 날 뭐 위생지도원인지 뭔지 걔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낙태 주사 맞아서 저녁에 들어왔는데 이제 같은 호실이었어요. 신의주는 딱 호실이 2개밖에 없어요. 남자까지 합치면 3개인데 저 옆에서 잤는데 아파서 막 저기 했는데 애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변속간이자 무슨 이제 세수하는데 거기로 가가지고 이제 세수하는 소래, 밤색 소래, 재생 소래 그거 밑에다 놓고 놨는데 살았는 애가 나왔는데 남자애가 나왔는데 살한 걸 어떻게 우는 소리도 다 들리는데 그 소장 아바이가 와가지고 그냥 발을 이렇게 딱 엎어서 데리고 이렇게 나가. 그냥 그러니까 끝이죠. 그 여자는 하혈하고 데리고 들어가 눕혀놓고 이제 영아 살해를 한 거네요. 네, 영아를 살해한 거죠.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말이 뭐 제 의식 같은 거는 없나 봐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저희도 나올 때 맨 똑같이 8개월 됐거든요. 8개월 돼가지고 왔는데 여자가 임신돼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저는 하성이 집이었으니까 청진에 들려서 하성에서 걸쳐서 가야 되거든요. 가면서 차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이게 높아요. 차에서 내리는데 거기서 내리다가 애가 아예 낙태를 해버린 거 있죠. 근데 하혈이 돼가지고 애가 죽었다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걔를 어디서 봤냐면 국정원에서 똑같이 만난 거 있죠. 얘를. 아이고 반가웠겠다. 영란이라고. 영란아 잘 있냐?
근데 목포에 집을 받았어요. 네. 근데 잘 사는지는 모르겠네요. 두 분 교화소 생활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 안 잊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같은 동네인데 북한에서 저 중국에 살 땐 같은 동네인 거 몰랐어요. 나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동네,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은 고향에 있는 애예요. 아, 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제 걔는 죽었는데 우리 딸내미는 살아 있고 걔 죽었던 소식을 내가 가지고 그 집에 얘기를 해야 돼 그런 상황인데 그 하나님 믿는 아이여서 이제 자기 죽은 데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러면 감옥 안에서 사망한 경우입니까? 예, 감옥 안에서 영양실조에 폐결핵 걸려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폐결핵이 오니까 가슴이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죽을 때 되니까 올리 숨 쉬는데 내리 숨 못 쉬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한 몇 분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쥐고 눈 뜨고 이제 기도했지. 하나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이곳에 들어온 우리 구미 불쌍해.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미 때문에 사실은 쓴 거거든요. 구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구미가 천국에 가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근데 웃기는 게 다음 날에 걔가 면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거 예배 보는 거를 꿈에. 예. 나는 그게 항상 이치에 앉아요. 항상 이치에 앉고 내가 여기 와서 사는 게 그냥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거든요. 누군가의 목숨을 대신해서 와서 산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걔가 29살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더 웃기는 게 여기 와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그 집 아들을 보는데 내가 그 집 아들 앞에서 너희 엄마 죽었다는 얘기를 못하죠. 그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얘는 우리 딸내미는 살아있고 엄마가 살아있고 얘는 엄마가 죽어있고 그 집 남편이 전화 와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지네 마누라 안 죽었대. 그래서 아니 네가 북한에 가봤냐고. 못 가. 근데 어떻게 아냐고. 난 내 손으로 내가 눈을 감겼거든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항상. 그 의미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아, 더 듣기 힘든 얘기들이네요. 그렇죠. 예. 이수희님은 어떤 점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제가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할 때 제 옆에서 지켜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어로 교화소를 오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딴 데로 갔거든요. 네. 중산으로 갔고 저는 여기로 갔고 했는데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살아있다면 한국에 어디 있다면 연락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산 것 같지는 않네요. 너무 그 친구가 경성분이었는데 엄청 잘했었어요. 네. 키도 작고 애도 머리가 되게 좋은 애였는데 애가 열심히 사는 애였어요. 근데 애가 워낙 일을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 자기 몸이 나가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어요. 너무 힘들게 하면 네가 죽을 건데 나중에 애를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만 결국은 영양실조 걸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게 다시 만나고 싶네요. 근데 살아있다면. 알겠습니다. 이영주님은 3년 6개월 만기 출소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수희님은 대사령 네, 받으신 저는 건가요? 대사령을 받았어요. 9월 달에. 9월 대사령, 9일에. 네. 여기를 말 강복절 출사식으로 해가지고 네.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담당 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혹시 운이 좋아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힌트를 주더라고요. 주셔가지고. 아,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구구절 되니까 딱 이름이 나오는 거 있죠.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어디를 갈 데가 없는 거 있죠. 진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삼촌네 집 가니까 외삼촌네 집에서 하룻밤 묵고 바로 그냥 여기로 그래도 옛날에 살던 곳이라고 중국으로 또 와버렸네. 나가게 되면은 같이 있던 동료 수감자들이 부러워하거나 어떤 환송회를 해주거나 그런 게 거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경애하면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밑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환송회 같은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쓰시던 물품들은 다 주고 오는 네, 겁니까? 네, 주고 오는 때가 많아요. 저희도 다 주고 왔어요. 이영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만기 출소였나요? 제가 출소하는 날에 저를 담당했던 여자 공간이 그날이 간수. 당직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나왔고 또 나가는 사람들 또 못 나오는 사람들 있죠. 형기 막 12년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범죄가 그래서 12년씩입니까? 인신매매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 중국에 보낸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12년 뭐 11년 6개월 뭐 8개월 그렇게 받고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딸이 있잖아요. 딸 있고 자식이 그러면 자기가 직접 챙겨 못 주니까 교화소 안에서 좀 옷 좋다는 옷을 구매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사람한테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입고 내 옷은 하나 다 벗어놓고 그 언니가 부탁하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그 옷이 좀 깨끗하고 저기 하니까 그 신입 반장이 벗으라고 그러는 건데 나 이 옷 꼭 가지고 저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 담임 선생님 거기 있으니까 걔를 내부도 해가지고 나오는데 못 나오고 그냥 복도에서 다 쭉 서가지고 네. 눈으로 바래주는 것을 잘 나가라고 그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보면서 잘 나갈게 그러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걸어서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딸한테 너네 엄마가 준 옷이다 하고 이제 주고 오고 그렇게 왔죠. 나오신 때는 보통 이제 허약 걸려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네. 집중적인 좀 보호가 필요할 테고 어떤 식으로 몸을 추스리십니까? 아는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 그 집에 있으면 집에 갔을 거고, 네. 집에 가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친척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친척 집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입도 건사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결국은 저는 저 같은 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니에서 찾아왔더라고요. 결혼했으니까 그때 애가 있는 곳에서 찾아간 담당 보이 지도원이 찾으러 왔는데 그 집에 가서 한 4일 동안 있었는데 그 집에서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워낙 또 제가 결혼해서 갈 때 나보고 한 말이 있거든. 너는 함흥에서부터 왜 여기로 왔냐고. 오지 말아야 되고 왜 왔냐고 이러던 분이라서 저희 아버님하고 또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안 됐다고. 근데 그러면 하는 말이 딸 가서 볼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보고 왔어요.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이영주님은 어떻게 몸 저는 추스리셨습니까? 친정이 있으니까 친정에서 친정엄마가 친정엄마랑 동생이랑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 아저씨가 돈을 보내서 제가 또 거기서 또 작업해가지고 남편이 보낸 돈으로 또 몸을 추스르고 좀 했지요. 두 분은 그 교화소 트라우마가 좀 있으십니까? 아직도 꿈에 보인다든가 있죠. 악몽을 꾸신다든가. 있어요. 있고 꿈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안이에요. 그 안에서 지금 브로커를 찾느라고 지금 빨리 저기 한국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있잖아요. 꿈속에서도 탈북 기도를 하시는 거네요. 그 너무 무섭고 기분이 왜 이 안에 내가 있지? 내가 이제 거의 8년 9년 됐는데 왜 근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런 꿈 꾸더라. 그리고 쫓기는 꿈. 어디 누군데 쫓기지만 계속 쫓겨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 딱 일어나면 이제 땀 막 흐르고 그게 안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도 왜 안 벗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쫓기는 꿈을 많이 꾸거든요. 됐는데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쫓기는 꿈을 꿔서 밤에 잘 때 헛소리를 할 때가 있나 봐요. 그럼 옆에서 깨워져요. 그럼 무슨 꿈을 그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려면 말이 안 나와요. 하고 싶지 않고 또 혼자 안고 가고 싶고 옆에 사람까지 막 부담 주고 싶지는 않고요. 탈탈탈 141회에 출연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직전이었고요. 네. 2번의 북송과 3번의 탈북에 얽힌 한 여인의 리얼리티 증언록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탈북 수기를 책으로 만든 이유는 뭔가요? 여기 대한민국에 3만 네. 한 5천 명 정도 탈북자들이 많이 살아가잖아요. 내가 그분들 개개인 삶을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은 누군가는 읽어줘야 되지 않겠나. 네. 예, 특별히 또 우리가 낳은 자식들, 아버지 조국에서 당했던 일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와서 또 엄마로서 강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반도잖아요. 네. 한반도에 북한에서 살다 온 우리 사실 태어남의 선택은 없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고. 그렇죠. 그 저는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구미처럼 이렇게 불쌍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그게 나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 좀 한 번씩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이제 주변에 사는 탈북민들 말 한마디라도 좀 위로해 주는 삶을 살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교화소의 인권 유린 없애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없애는 길이요? 없애는 길은 단지 여기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가면 전달이 되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겪어서 여기까지 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론화, 압력, 국제적인 압력.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두 분의 아픈 생각합니다. 기억을 저희가 다시 들려달라고 청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한 일이기는 한데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저희가 오늘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시기 쉽지 않은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출연 소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출연, 해령에서, 이렇게 교화소에서 어떻게 지내왔고, 그리고 우리 중국에 가서 어떤 경험을 당했고, 이게 많은 아픈 슬픔들이 많잖아요. 사실 말해서, 여기 옆에서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연중 잡혀서 간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중국 사람들 사실 미워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신고해서 왔으니까, 자다가 갑자기 밤에 12시에 사람들이 막 6명이 쳐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돈 5,000원 때문에, 중국 돈 5,000원 때문에 여자애 둘을 북성에 데리고 간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돼. 거기 사람이 진짜 감성이 가진 사람은 진짜 같은 조선족이랑 그렇게 안 했을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진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생각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사실 말해서 이런 것도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중국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알아야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사람들이 왔다 가면 거짓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가게를 하면서 보면은 여러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해버리면 전 당당하게 북에서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제가 졌어? 쟤 졌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거슬이 온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 말이 나는 무슨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그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짓에서 여기가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기로 온 거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온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영주님께서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또 대표님께서 사명감 가지고 이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사람들이 후원과 또 섬김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세계가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됐으면 좋겠고, 더 많은 이야기하고 아픔들을 이제 발굴해내가지고 똑같은 아픔이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는 아픔들이 얼마나 더 우리 민족한테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른 세계 사람들보다 나는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저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반도고, 나도 굳이 그러면 노르웨이나 미국에다 비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한반도였잖아요. 70년대 전에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어쩌면 내 삶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좀이 더 관심 가지고 목소리 높일 때 바라던 통일 같은 게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또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배나무 이사회 오늘은 북한 교화소 수감 실태를 주제로 함흥고후교화소, 오로교화소에서 약 2년 정도 수감 생활하신 이수희님, 그리고 전거리교화소에서 3년 6개월 수감 생활하셨던 이용주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구타, 고문, 강제낙태, 굶주림,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감자들이 북한에는 수십만 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권 개선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